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손흥민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축구 실력만큼이나 그의 리더십과 성품이 팀과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걸까요? 손흥민이 토트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변화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141년 만에 첫 비유럽인 주장이자 첫 아시안 주장인 우리의 캡틴 소니는 토트넘 신입생들의 적응을 돕고 잠재력을 끌어내면서 이타적인 플레이로 팀의 조화와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케인이 뮌헨으로 떠나면서 토트넘이 전 시즌보다 저조한 성적을 보이리라는 우려가 영국 언론들에 의해 제기되었는데요. 예상과 달리 이전 시즌과는 확연히 달라진 좋은 경기력으로 맨유와 본머스를 무실점으로 이기면서 이번 시즌에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팀워크가 살아나고 선수들이 조직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축구가 재밌어졌습니다. 이런 토트넘의 변화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혁신의지와 현명한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엔지 감독은 토트넘에 이전과는 다른 강팀 스타일의 공격 축구 전략을 도입하면서 토트넘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는 그의 축구를 토트넘에 구현해내기 위해서 먼저 기존의 리더십 그룹을 물갈이하면서 팀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번 주장단 선임은 파격과 실용의 조치라는 것이 영국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EPL 구단들은 수십 명이 팀을 이루고 있고 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과 전술적 능력이 있더라도 팀워크와 단결력이 있어야 실전에서 전술 구현이 가능합니다. 엔지 감독은 단순히 축구 전략적 차원을 넘어 팀 내의 파벌과 권력 관계의 문제점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리더십 그룹에서 아직 남아있는 다이어를 팀에서 배제시킨 부분은 탁월한 조치였습니다. 진정한 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지금의 위치에 있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풋볼런던 등 영국 언론은 수년 동안 손흥민과 함께했던 구단 내부 인사들은 물론 이미 토트넘을 떠난 사람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이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됐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소니가 이미 단연간 한국 국대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점이나 나이, 토트넘에서의 경력과 활약, 인성 등을 고려하면 토트넘에서 주장을 맡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축구 변방 아시아에서 온 한국인이 팀 내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반응이 나온 것이라 보입니다. 사실 소니는 그동안 영국에서 적대적 언론 환경에 놓였었는데요. 이런 동양 사회에 대한 편견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오리엔탈리즘은 서구 중심의 동양이의 방식으로 동양을 고정되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경향입니다. 오리엔탈리즘은 종종 서양 사회의 우월감 혹은 이족 문화에 대한 편견이 반영되어 서양 사회가 동양을 정의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성을 띱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케인, 요리스, 다이어, 호이비에르로 구성되었던 토트넘 내의 기존 리더십 그룹은 소니를 같은 토트넘 선수로서 동등한 입장의 동료라기보다는 한국에서 온 용병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팀의 중심은 자신들이고 백인 유럽인이 아닌 남미나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온 선수들은 자신들의 플레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용병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동안 토트넘에서 소니가 해온 기여에도 불구하고 요리스, 다이어 등은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자신들이 실수하고도 공개된 자리에서도 소니에게 버럭 호통을 치는 등 무례하고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케인도 콘테의 비호 아래 PK와 프리킥을 도맡았고 선수들은 되도록 케인에게 패스를 몰아줘야 했습니다. 지난 시즌 케인이 30골을 기록했지만 팀의 성적은 오히려 4위에서 8위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기존 리더십 그룹의 태도는 팀의 사기를 꺾게 됩니다. 비주전 선수나 어린 선수들을 위축시켜 도전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수들의 헌신과 잠재력을 억제하게 됩니다. 케인이 이미 독일로 떠나고 요리스도 방출될 계획이고 이 상황에서 남아있는 다이어를 정리하고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한 것은 엔지 감독의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백인 유럽주의의 리더십 그룹에 비해 손흥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새 주장단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팬들까지 포용하는 배려와 존중, 조화와 상생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본 정서인 홍익인간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니는 K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니는 팀원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팀의 단합력을 끌어올려 경기력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콘테 체제에서 활약하지 못했던 비수마와 사르는 경기장에서 날아다닙니다. 메디슨, 우도기, 판더벤, 비카리오 등 신입생들도 잘 적응하여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덩달아 페리시치마저 착해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등 유럽의 축구판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치열하고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서 선수들은 자본의 부속품일 수 있습니다. 소니는 이런 환경에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손흥민은 말합니다. 축구는 우승만이 승리가 아니다. 몰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경기장 안팎에서 주장처럼 느껴야 한다. 클럽의 주장으로 임명된 것은 평생 영광이다.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 혹자는 이런 소니를 두고 토트넘에서 이적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프로는 기록으로 말하는 법인데 키패스 백날 해봤자 공격 포인트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들은 아마 자신이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거나 자신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의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에 비판을 하는 것일까요? 어원을 살펴보면 잣대로 재고 따지는 인간의 행위를 합리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프로로서 더 나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곳으로 이적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위 맞습니다. 이런 것은 목적 합리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잣대로 재고 따져서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이익이나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보다 자기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가치나 신념, 윤리적 원칙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행동한다면 그런 것을 가치 합리적 행위라고 합니다. 세상을 목적 합리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사람은 가치 합리적인 타인의 행위들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남의 인생이나 선택에 함부로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신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꼭 자신보다 비합리적이거나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삶의 지향이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김민재나 이강인은 앞으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귀한 자원들입니다. 그러나 축담TV는 손흥민에게 무척이나 끌립니다. 소니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남을 밟아서라도 자신의 이득을 쟁취하는 것이 장려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 단합하여 공동의 목표를 성취해내고 그 성과를 나누고 함께 즐기는 것,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유대감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무의식화될 수 있습니다. 소니의 행보는 잊혀졌던 우리의 그런 무의식들을 건드립니다. 소니의 축구가 감동적인 이유입니다. 축구는 나라와 문화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축구는 모의 전쟁일 수 있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즐거운 놀이일 수도 있습니다. 국위선양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인종화합의 스포츠일 수도 있습니다. 소니에게 축구는 돈이 되는 공착이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소니는 축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축구를 통해 자기 삶의 가치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이 들고 늙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소니의 축구 인생도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축담TV는 엔지 포스테코 감독과 캡틴 손흥민, 그리고 그의 선수들이 써내려가는 이 드라마의 결말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이번 시즌, 토트넘이 놀라운 성적을 거둬서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랍니다.